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평소 이더리움을 좋아해서 더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버질 그리피스라는 친구를 좀 알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공부 좀 해볼까 하고 평소에 제가 사전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네이버 구글에 이더리움을 딱 쳐보니까요, 모두가 아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2015년 7월에 발행된 암호화폐다. 개발자는 비탈릭 부테린이 있으며 버질 그리피스라는 친구도 눈에 들어오네요. 근데 이 친구는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 게, 사실 이더리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개발할 때 총 8명의 친구들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은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피스는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8명이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디 갔냐? 비탈릭 부테린이랑 사실 이 생각이 달라서 이제 7명이 뛰쳐나갔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거는 비탈릭 부테린만이 비영리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나머지 7명은 무슨 비영리냐, 빨리 돈 벌어서 개발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뛰쳐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또 찰스 호킨스라는 에이다 만든 친구인데요. 아무튼 그런 내막이 있었다. 일단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발행 방식 뭐 포스다, 그리고 최대 발행량 무제한이다. 비록 무제한이긴 하지만 여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죠.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버질 그리피스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83년 미국에서 태어난 천재 개발자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월드컵 하고 있을 때 2002년도에 엘라바마 대학에 인지과학을 공부하러 입학을 했었고요. 07년도에도 어떤 이름은 까먹었는데 석사 어디 들어갔었고, 08년도에도 산타페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일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차 이름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노벨 물리학상을 많이 배출하는 천재들이 가는 연구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캘리포니아 계산신경과학 박사, 쉽게 말하면 물리학 박사를 땄다 보시면 되고요. 16년도에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죠, 비영리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입니다. 정확하게는 재단을 공동 창립자. 여기에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있진 않았지만 비탈릭 부테린과 지금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홍보 역할을, 이제 이더리움을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능 중에 하나가 해킹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 컨퍼런스에도 많이 연설을 한 바 있고, 인터넷 내역을 숨길 수 있는 토르트 웹을 개발하는 등 해킹 실력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를 저는 공부를 하려고 여러 기사를 찾아봤는데, 갑자기 감당 못할 단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북한 송금이다, 쌍방울이다, 서울 성남시장 나오고요, 대북코인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다 싫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치적인 건 배제를 하고 이제 배울 점 위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팩트는요, 이더리움 재단 창립자가 실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이런 만평까지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상화폐 기술을 북한에 전수를 한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감옥에 갔다, 이런 이제 그림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감옥에 갔냐, 이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22년 4월에 이제 징역 63개월 벌금 10만 달러 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22년 4월에요. 그 이유는 2019년도에 평양에 이제 코인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요때 날아가서 이제 어찌 보면 적국이죠. 미국의 적국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전수해줬다. 이게 죄명입니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이다.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대북제재 위반이다. 테러 지원국에 가서 도와주면 어떡하냐, 돈을 주고받는, 코인은 국경이 상관없죠.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자니까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받는 기술을 전수한 죄목으로 한 5년이 넘는 징역을 살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기사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야가 대북 코인 사업 공방,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는 누구? 저는 이분 누구냐고 쳤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야권 인사 연루설, 대북 코인 사업이에요. 그리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수감됐다. 이메일에서 서울시 이더리움 재단 등이 언급됐다.
글쎄요. 이거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좀 더 체크를 해보면 2019년도 당시에 방북 비자가 정말 있었어요. 우리도 가기 힘든 북한을 미국도 크게 글쎄요, 적국인데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비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83년생 이제 그리피스가 평양에 갔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다. 강의 내용 사진이 있으니까 팩트겠죠. 그리고 뭐 이 칠판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선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때 당시 강의 캡처한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내용이요. 이렇게 눈웃음 표시를 하면서 No sanctions, 그러니까 제재 안 통해. 제재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경이 없잖아요. 이더리움을 통해서 뭐 여러 나라들끼리 뭐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겠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요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이 기사들에 나오는 정확히는 세 명이 아니라 세 부류거든요. 세 부류가 왜 코인에 접선했을까? 코인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기사들에 이제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울 점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사들을 좀 보면 버질 그리피스 대북 지원 명목으로 암호화폐 망 구축 시도, 당연히 이더리움 망을 여기 노드를 깔려고 했었겠죠. 그리고 서울시 차원 제재 면제 추진, 22년 10월 기사네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리피스 씨는 이제 잡혀갈 때 증거가 있으니까 잡혀갔겠죠. 그래서 여러 이메일과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잡혀갔을 텐데 그 이메일에 서울시 정부와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잡혀갔으니까요. 서울시 나왔고요. 또 당시 미상의 인물은 2018년 6월 29일에 그리피스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역시 이메일이네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뭐 코인 컨퍼런스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한국연예기획사 회장,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나선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북한 요런 거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런 분들 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연예기획사 이 회장은 다들 알겠죠. SM은 뭐 이수만이겠죠. 나머지는 모릅니다. 알아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 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수만 회장은요, 사실 18년 6월에도 나왔지만 22년 7월에도 한중우호 포럼에서 메타버스 문화 교류 강조. 이분은 뭐 예전부터 이런 코인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2018년 6월은요, 누구나 기억하는 굉장한 하락장이었어요. 22년도 하락이 무섭다고 하지만 22년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뚜렷한 하락 이유가 있었어요. 테라루나 무너지고 FTX 무너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2018년은요, 뭐 1월에 박상기에 난 이후로 딱히 큰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 정부도 해보려면 해봐 뭐 이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액션은 취하지 않았지만 다 얼어붙었죠. 실제로 하지 말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코인의 연사로 나선다. 왜 나섰을까? 여기에 저는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인데요. 이 세 부류는 왜 그런 공포스러운 하락장에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접선을 했을까?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업인 부류입니다. 이수만 회장을 이제 예로 들었지만 기업인 부류들 당연히 가장 돈 버는데 이제 도사들인 분들이죠. 이분들은 팬데믹 전이든 후이든, 뭐 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에도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오프라인 공연, 굿즈 판매에 한계가 있죠. 오프라인 딱 그 매진되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고요. 여러 나라를 가야만 이제 그 현지 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게 열렸다는 거고요. 굿즈 판매도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뭐 SM 본사든 뭐 가게든지 간에 줄을 세워가지고 명품 들어가듯이, 백화점 명품 들어가듯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시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오늘 지났습니다. 내일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인기가 있다고 해도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겠죠. 근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무제한 공연 초청, 이제 팬데믹 이후로 많이 우리 봤었죠. 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 판매 얼마나 많이 될까요? 음원도 있을 거고, 뭐 캐릭터도 있을 거고, 뭐 스타들이 있는 입는 옷이나 신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정말 어마어마한 판매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무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뭐 인기 투표, 어떤 음악 방송에 1위를 투표해 주세요. 이거 할 수도 있겠죠. 블록체인으로요.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NFT 뭘 가지고 있으면 투표권이 뭐 몇 장 더 생깁니다. 이러면 뭐 NFT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수만 회장은요, 2021년도인가 솔라나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기조연설자였어요. 이미 그 전부터 아까 18년도에도 나오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연사로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리아가 이제 뭐 메타버스의 리더가 될 거다,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돈 냄새를 맡고 많이 이제 진출을 이미 하고 관심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류입니다. 아까 서울 성남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정치인 부류는 왜 코인에 관심이 있을까? 정말 정치인들이야말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기업인들보다 더 많아요. 아까 보셨지만 제재 국가를 지원도 할 수 있죠. 이게 잘못됐냐 잘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테러 지원국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도 줄 수 있죠.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요번 이제 19년도에 미국 대선 후보였습니다. 앤드류 양이라고 해서 대만계 미국인이었는데요. 나 대통령 시켜주면 비트코인으로 기본소득 1,000달러씩 줄게,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뭐 투자자 보호다, 뭐 게리 겐슬러한테 엄청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다득표, 지금 정치를 하는데 코인을 이제 떼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대선 후보였고요. 아니면 지금도 후보거나, 근데 코인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도 각종 정치인들의 이제 코인 뭐 선호도라고 할까요? 그런 걸 다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마련 이미 했었죠. 요런 다득표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월가 기업들의 이권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하죠. SEC도 그렇고 뭐 IMF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많아서 정치인들은 코인에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땐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진심인 분인 것 같아요.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요. 14개인가 비트코인 샀다고 했었죠. 뭐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뭐 될 확률은 좀 낮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한 진심은 요 분이 거의 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론 디센티스, 트럼프라는 벽은 넘어야겠지만 공화당 잠룡이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언론 재벌 보수 쪽이죠. 머독이라는 분이 후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도 코인에 약간 친화적인 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앤드류 양, 뭐 19년도 대선 때도 아까 기본소득 얘기도 했었고, 21년도 뉴욕 시장 나올 때도 비트코인 뭐 친화 도시를 뉴욕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죠. 이분 올해 초에 바이더딥 한 걸로 기사에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요. 아무튼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분만 미국 분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이제 대선 후보인데요. 예전에 소개 한번 해드렸었죠. 참고로 아르헨티나가요, 올해 10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요분이 약간은 지금 뭐 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뭐라고 했었냐, 그때 당시 말씀드리기로 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 그리고 중앙은행 없애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던 분인데요. 앞으로 뭐 올해 10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제가 그리피스라고 썼는데요. 개발자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카모토 사토시도 있을 거고, 아까 비탈릭 부테린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특징이 탈중앙화를 구현하려고 하죠. 근데 다는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 탈중앙화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뭔가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뭐 비영리를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견이 갈리는데,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나온 이제 설립 목적은 탈중앙화 구현이 맞겠죠. 그래서 뭐 그리피스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탈중앙화를 할까? 미국이 오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테러 지원국이라고 하면서 이란, 뭐 북한, 시리아 이런 친구들 싫어하고 뭐 북한 제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들은 오르냐는 거죠. 그들이 이제 북한은 나쁘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달러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고, 뭐 IMF가 이 곤란에 처한 나라 가서 이제 딱 자본 잠식하고 싹 쓸어 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과연 오를까? 그리고 옳다고 쳐봐요. 옳다면 언제까지 오를까? 그 마술방망이 달러 찍어내는 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까지 오를까에 대한 답으로 결국은 개발자들은 가치 중립적인 화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피스가 비록 감옥에 갔지만 의미 있는 그래도 뭐 시도 중에 하나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결국 왔는데요. 오늘은 버질 그리피스라는 친구를 알아보다가 대북 제재로 감옥까지 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첫째, 비트코인은 착한 자든 나쁜 자든 잘 살든 못 살든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다. 착하고 나쁜 것도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아직도 암호화폐는 여러 주체들의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그 설립 목적인 탈중앙화까지 가는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만 결국 코인은 이익을 얻으려는 주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커다란 주류 산업이자 화폐로 성장할 거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달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격이 낮게 기다려주는 동안 부지런히 좋은 코인을 사 모으셔서 상승장의 큰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